은지는 7살이었다. 또래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놀 때도 은지는 조용히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연필 심이 달아 몽툭해진 연필을 쥐고 종이 위에 알 수 없는 선들을 끄적였다. 은지가 사는 작은 아파트는 오래되어 벽지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낮에도 어스름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째깍, 째깍. 거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단조로운 소리를 냈다. 할머니 방에서는 희미한 한약 냄새가 흘러나왔다. 은지는 창가에 앉아 저 멀리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들을 말없이 올려다보곤 했다. 비행기들은 항상 어떤 비밀스러운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것 같았다. 은지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응시하는 듯 아득했다. 그녀의 일상은 이처럼 단조롭고 가끔은 쓸쓸하기까지 했다. 쓸쓸함은 어떤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부재를 느끼게 하는 공기와 같았다.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걷는데 낡은 가로수 아래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은지가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자 앙상한 나뭇가지 아래 막둥지에서 떨어진 듯한 아기 새 한 마리가 파르르 떨고 있었다. 아직 솜털조차 제대로 나지 않은 여린 몸뚱이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다. 사람들 몇몇이 아무렇지 않게 아기 새 옆을 지나쳤다. 어떤 이는 힐끗 보고는 바쁜 걸음으로 서둘러 사라졌고 어떤 이는 아예 보지 못한 듯 제 갈 길만 갔다. 은지는 잠시 망설였다. 작은 손에 쥔 것은 낡은 가방과 한 장뿐인 손수건이 전부였다. 다른 아이들처럼 주머니 속에 간식을 잔뜩 넣어 다닐 여유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을 접고 조심스럽게 아기 새에게 다가갔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힘없이 늘어져 있는 아기 새를 보자 마음이 저려왔다. 은지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새끼 새가 더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다. 아기 새를 깃털 하나 상하지 않게 살며시 들어 올렸다. 그리고 품속에서 유일하게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아기 새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작은 생명이 그녀의 손 안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은지는 주변을 살폈다. 아기 새의 둥지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했다. 고개를 한껏 젖혀 위를 올려다보자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작은 새 둥지가 보였다. 너무 높아 그녀의 작은 키로는 닿을 수 없는 곳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마침 근처에 버려진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다. 은지는 힘겹게 상자를 끌어다가 가로수 아래에 놓았다. 그리고 상자 위에 올라서서 팔을 쭉 뻗었다. 송구지 겨우 둥지에 닿을락 말락했다. 차가워진 아기 새의 천이 그녀의 손바닥에 고스란히 느껴졌다. 은지는 아기 새가 다시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자신의 손바닥으로 작은 몸을 감쌌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기 새를 둥지 속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어미 새가 돌아와 아기 새를 보살펴주기를 바라면서 은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친절을 베풀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빛나는 작은 선행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상자에서 내려와 가방을 고쳐 메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생명을 지켜줬다는 따뜻한 충만감이 자리 잡았다. 은지의 낡은 스케치북은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세계였다. 그 안에는 7살 아이의 순수한 시선으로 그려진
해맑은 그림들, 예를 들어 하늘을 나는 비행기, 예쁜 꽃, 귀여운 동물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림 몇 장을 넘기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림들이 나타났다. 뒤틀리고 찌그러진 금속 조각들, 규칙 없는 물결문의 선들, 그리고 가끔은 불꽃처럼 붉은 점들이 반복해서 그려져 있었다. 마치 잔해 같기도 하고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폭발한 흔적 같기도 하다. 그 그림들은 어떤 논리도, 어떤 이야기의 흐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저 혼란스러운 추상화처럼 보였다. 할머니는 은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종종 은지의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며 우리 은지, 그림도 잘 그리는구나. 이건 뭘 그린 거니? 하고 물으셨다. 그러면 은지는 그저 고개를 갸웃하며 그냥 보여서요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할머니는 그저 아이의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생각하고는 웃으셨다. 은지 자신도 그 그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저 머릿속에 눈앞에 떠오르는 대로 그릴 뿐이었다. 때로는 끔찍한 악몽처럼 섬뜩했지만 그 징조가 무엇인지 파악할 능력은 그녀에게 없었다. 어느 날 은지는 비행기 그림을 그렸다. 커다란 날개를 가진 비행기가 하늘을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그림이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던 도중 연필이 갑자기 삐끗하더니 비행기 동체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은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지우개로 지우려 했지만 지울수록 균열은 더 깊어지는 듯 느껴졌다. 그녀는 왠지 모를 섬뜩함을 느끼며 그 그림을 스케치북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에 뒤척였다. 그녀의 특별한 감각은 아직 미약하고 통제되지 않은 씨앗처럼 그녀의 심연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이 작은 그림은 곧 다가올 거대한 사건에 아주 미미한, 그리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첫 번째 예고편이었다. 은지의 소박하고 평온했던 일상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시작은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위급 소식이었다. 며칠 전부터 기침이 잦아지고 기운이 없으시더니 어느 날 새벽 할머니는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며 쓰러지셨다. 은지는 놀라 잠에서 깨어 작은 손으로 할머니를 흔들었지만 할머니는 고통스러운 신음만 내뱉을 뿐이었다. 구급대가 급히 도착했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사는 할머니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며 대형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수술을 받으려면 비행기로 2시간을 날아가야 하는 다른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즉시 이송되어야 했다. 육로로 이동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이 비행기가 은지에게는 할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할머니의 희미해져가는 눈빛과 불안하게 들썩이는 가슴을 보자 은지의 작은 가슴 속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할머니는 은지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그런 할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은지의 평소 침착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조함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은지는 병원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멀리 보이는 공항 방향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들이 보였다. 평소에는 그저 아름답게만 보이던 비행기들이 오늘은 왠지 모를 섬뜩한 기운을 내뿜는 것 같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연필을 쥐고 스케치북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소의 해맑은 그림 대신 연필은
삐걱거리는 금속 조각들과 불타는 듯한 붉은 선들, 그리고 거대한 검은 그림자를 그렸다. 비행기가 산산조각, 나 추락하는 것 같은 형상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그림을 그리는지 알 수 없었다. 단지 눈앞에 자꾸만 섬뜩한 장면들이 아른거렸고 손은 그것을 멈출 수 없이 종이 위에 옮겨 적을 뿐이었다. 그릴수록 그림은 더욱 기괴하고 공포스러워졌다. 이 그림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었다. 할머니가 아파요. 그런데 비행기가... 은지는 불안한 마음에 손으로 그림들을 가려버렸다. 하지만 그림 속 잔상이 그녀의 눈앞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이 불안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재앙을 예고하는 듯한 거부할 수 없는 본능적인 경고였다. 은지는 왜 이런 불길한 감각에 휩싸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할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걱정은 그녀가 이 경고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희망은 또 한 번 흔들렸다. 거대한 전광판에는 결항과 지연이라는 글자들이 가득했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모든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상태였다.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할머니가 예약한 비행기 XA2범 3편만은 유일하게 정시 출발 예정이었다. 기상 조건이 일시적으로 호전되어 XA2범 3편만 정상 운항합니다. 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은지의 심장은 더욱 거세게 울렸다. 쾅, 쾅, 쾅. 그것은 마치 비행기가 추락하는 소리처럼 그녀의 귓가를 때렸다. 할머니는 이미 탑승 수속을 밟으셨고 이제 게이트로 향하고 계셨다. 은지는 할머니의 낡은 뒷모습을 바라봤다. 할머니의 어깨는 유난히 작아 보였다. 저 비행기에 타면 안 된다. 타면 안 돼. 그녀의 직감이. 아니, 그녀의 온몸이 격렬하게 외치고 있었다. 비행기가 그녀에게 강한 이끌림을 보내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어떤 거대한 힘이 그녀를 그곳으로 이끄는 듯 했다. 은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단지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충동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평범하고 조용했던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위협을 막기 위해 스스로를 낯선 길로 내몰아야 했다. 그 순간 은지의 작은 어깨 위에 할머니의 생명뿐만 아니라 비행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얹힌 것 같았다. 은지의 작은 발걸음은 할머니의 비행기가 출발할 게이트로 향했다. 심장은 발걸음과 함께 쿵쿵 격렬하게 울렸다. 눈앞의 풍경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리게 흘러가는 듯 했다. 비행기들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이 보였지만 은지의 눈에는 그 비행기들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불길한 환영으로 비쳤다. 머릿속에는 스케치북에 그렸던 뒤틀린 금속과 붉은 불꽃의 이미지가 강렬하게 되살아났다. 할머니를 저 비행기에 태울 수는 없었다. 절대로. 게이트 앞은 분주했다. 마지막 탑승객들이 서둘러 비행기로 향하고 있었다. 은지는 작고 여린 몸으로 인파를 헤치고 마지막 탑승, 수속을 담당하는 카운터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단정하고 친절해 보이는
젊은 여성 승무원 이민주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승무원 언니, 저 비행기 타면 안 돼요. 은지는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말을 뱉었다. 그녀의 작은 손은 이민주의 유니폼 소매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저 비행기 5분 있으면 떨어질 거예요. 꼭 막아야 해요. 은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나 황당했다. 이민주는 순간 당황했다. 아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거짓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비행기가 떨어진다고 5분 안에 그녀는 아이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다. 이민주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오랜 비행 경험에서 오는 직감 같은 것이었다. 바로 그때 뒤편에서 굵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동이지? 한태영 기장이었다. 그는 이 항공사의 베테랑 기장이자 항공안전 분야에서 권위 있는 인물이었다. 지금껏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수십 년간 하늘을 누빈 그의 경력은 그에게 강한 자부심과 함께 때로는 오만함을 안겨주었다. 그는 정시 운항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물이었고 사소한 지연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한태영 기장은 은지와 이민주를 번갈아 보며 혀를 찼다. 어린아이가 장난치는 것 같은데 이민주 승무원. 얼른 탑승 수속을 마무리하고 게이트를 닫아야지.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면 되겠나.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이의 말이 지극히 비논리적이고 비전문적이라고 여겼다. 이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은지의 손을 놓았다. 죄송합니다. 기장님, 아이가 좀 불안해해서요. 하지만 은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 이해할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났다. 할머니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예요. 비행기가 아파요. 쿵 하고 떨어질 거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한태영 기장의 얼굴이 불쾌함으로 일그러졌다. 이보게, 꼬마 아가씨, 비행기는 장난감이 아니야.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과 경험으로 완벽하게 점검된 기계라고.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이민주 승무원. 저 아이 부모님께 연락해서 데려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행 일정을 방해하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협박과 다름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와 전문성이 어린아이의 황당한 말 한마디에 침해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이민주는 난처한 표정으로 은지를 내려다봤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과 기장의 차가운 경고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직업윤리와 한 아이의 간절한 외침 사이에서 갈림길에 섰다. 그녀의 직감은 아이의 말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속삭였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확고했다. 비행기 시스템은 완벽하다고 보고되었고 한태영 기장은 공항의 실세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은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민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은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다.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 이민주는 은지의 눈빛에서 어떤 알 수 없는 힘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녀는 문득 은지의 낡은 스케치북에 그려진 기이한 그림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의 오랜 경험과 직감이 이 작은 아이의 말에 반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한태영 기장의 불쾌한 시선을 무시하고 무정의를 들었다. 상황실, 이민주입니다. 엑세이 2간 3편 출발을 잠시 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심상치 않은 경고를 합니다. 비행기가 5분 안에 떨어진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한태영 기장은 이민주의 말에 경악했다. 이민주 승무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이 나갔나 어린아이의 헛소리 때문에 수백 명의 승객과 내 스케줄을 망치겠다는 건가? 당장 취소해. 이런 비전문적인 행동은 항공사의 막대한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당신의 커리어에도 치명적일 거야. 내가 본사에 보고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공항 라운지에 울려 퍼졌다. 몇몇 승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야, 비행기가 떨어진다고 쟤 미친 거 아니야. 승무원이 애 말을 듣고 비행기를 세우려고 해. 혼란과 비난의 시선들이 이민주와 은지에게 쏟아졌다. 이민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이 결정이 자신의 직업 인생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은지의 작은 손이 자신의 유니폼을 붙잡고 있던 그 절박함, 그 순수한 공포가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한태영 기장의 비난과 주변의 수군거림을 애써 외면하며 무정의에 대고 다시 한번 말했다.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녀는 은지를 믿기로 했다. 아니, 은지의 눈빛에 담긴 진실을 믿기로 했다. 그녀는 아이의 곁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굳건히 서 있었다. 한태영 기장은 이를 갈았다. 좋아, 이민주 승무원, 당신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당신이 지게 될 거야. 내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안겨줄 테니 두고 보라고.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그는 이미 이민주의 경력을 끝장낼 계획을 머릿속으로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은지에게는 마치 벌레를 보듯 경멸스러운 시선을 던졌다. 한태영 기장의 오만과 편견은 이제 이민주와 은지에게 거대한 장벽으로 다가왔다. 이민주의 비상보고는 예상대로 공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항공사 본부에서는 난리가 났다. 수백 명 승객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다 정시 운항에 대한 집착이 강한 항공업계에서 이런 식의 어린아이의 예언으로 인한 출발 보류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최고 경영진과 항공안전 담당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찬 상징적인 경기장이 되었다. 커다란 직사각형 테이블 주위로 항공사 사장, 운항본부장, 항공정비팀장, 그리고 몇몇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짜증과 함께 의구심이 역력했다. 이 공간은 단순히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전문성과 권위가 한 어린아이의 말에 의해 시험대에 오르는 곳이었다. 은지는 이민주의 손을 잡고 회의실 한쪽에 작게 웅크려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논리적인 대화와 날카로운 시선 속에서 점점 더 초라하고 외롭게 느껴졌다.
한태영 기장은 회의 내내 은지를 향해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그는 은지의 말을 어린아이의 망상, 심리적 불안정으로 인한 착각이라고 치부하며 이민주를 향해 개인의 감정에 휘둘려 항공사의 명예와 스케줄을 망치려 한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민주 승무원. 아무리 아이의 정신건강을 걱정한다 해도 수백 명 승객의 생명과 직결된 항공 안전 문제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태영 기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었지만 그 속에는 은지와 이민주에 대한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최첨단 시스템은 완벽하고 숙련된 정비사들이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모든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민주는 은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논리와 권위의 벽에 부딪혀 힘을 잃어갔다. 그녀는 아이의 눈빛에 담긴 절박함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요구했다. 아이의 직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은지의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은 감정적 호소에 불과했고 냉정한 회의실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은지를 향한 그녀의 시선에는 안타까움과 무력감이 교차했다. 그녀는 은지가 홀로 이 모든 시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비행기를 놓치게 될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비행기가 떨어지는 무서운 환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자신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쿵, 쿵.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비행기가 떨어지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바로 그때 회의실 스크린에 긴급 보고가 떴다. XA250 3편의 엔진 제어 시스템에서 미세한 오류 신호가 감지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정비팀장은 즉시 설명에 나섰다. 아주 미미한 오류입니다. 비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단순한 소프트웨어 충돌로 보이며 이륙 후 자동으로 복구될 겁니다. 그는 확신의 참목소리였다. 다른 간부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오류는 흔한 일이었고 대개는 자동으로 해결되곤 했다.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스크린에 박힌 숫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화면 한 구석에는 XA203편의 이륙 예정 시간까지 남은 시간이 붉은 글씨로 깜빡이고 있었다. 개문경고량 기용에 나오시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곧곧 은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은 다시 스케치북을 찾았다. 하지만 연필이 없었다. 은지는 불안한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회의실 한쪽에 놓인 화이트보드에 달려가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뒤틀린 배선도 같은 그림. 압력 게이지의 바늘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그림. 그리고 깊숙한 곳에서 새어나오는 불길한 붉은 점들. 할머니, 비행기가 아파요. 여기가 문제예요. 은지는 화이트보드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울부짖었다. 그녀의 그림은 점점 더 빠르고 격렬해졌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스러운 듯 일그러졌고 작은 몸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재앙의 환영을 필사적으로 옮겨 그릴 뿐이었다. 한태영 기장이 벌컥 화를 냈다. 저 아이를 당장 내보내. 지금 중요한 회의 중에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저 낙서를 지워. 그는 보안 요원을 부르려 했다. 그러나 은지의 눈은 어떤 강력한 힘에 홀린 듯 초점을 잃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믿을 수 없는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리는 그림과 함께 그녀의 작은 입에서 나이든 엔지니어들도 쉽게 이해하지 못할 복잡한 기술 용어들이 흘러나왔다. 주 엔진, 연료 공급 라인, 밸브 압력 이상, 미세 균열, 외부 진동, 시스템 충돌, 3번 터빈 출력 저하, 비상 프로토콜 오류. 은지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또렷하고 기계적이었다. 그녀는 마치 컴퓨터가 데이터를 읊조리듯 빠르고 정확하게 비행기 내부의 복잡한 시스템 결함들을 나열했다. 그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마치 비행기 자체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그녀의 몸이 대신 전달하는 것 같았다. 회의실의 모든 이들은 얼어붙었다. 정비팀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은지가 말한 3번 터빈 출력 저하는 그들이 받은 보고서에도 없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연료 공급 라인 밑에 균열이나 비상 프로토콜 오류 같은 말은 비행 전 점검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은 심층적인 문제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맹신하며 은지의 말을 무시했다. 하지만 은지의 말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기에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불안감이 회의실을 감쌌다. 이륙까지 남은 시간은 단 3분이었다. 이 상황에서 비행기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재앙이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째깍, 째깍. 이륙까지 남은 시간을 알리는 스크린의 카운트다운만이 유일하게 공간을 채웠다. 군온용공치야. 길경공치우. 은지는 작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반쯤 풀려 있었고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나 섬뜩하리만큼 정확한 기술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의식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보는 것을 고스란히 읊조리고 있었다. 마치 비행기의 영혼이 그녀를 통해 울부짖는 것 같았다. 서브루프, 압력 댐퍼, 과열, 누출, 메인 퓨즈 박스, 마모, 연결 불량, 4번 플랩, 유압 시스템, 압력 강화. 한태영 기장의 얼굴은 혼란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아이의 말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자신들이 놓쳤을 법한 미세한 부분들을 꿰뚫고 있음에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여전히 그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 헛소리야. 저 아이는 지금 흥분해서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것뿐이야. 시스템은 정상이라고 보고됐어. 그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정비팀장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은지가 화이트보드에 그린 그림과 똑같은 배선도 일부가 들려 있었다. 은지가 말한 메인 퓨즈 박스 마모와 연결 불량은 그들이 표준 점검 절차에서 놓칠 수 있는 미세한 부분이었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자신의 수십 년간의 경험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때 젊은 항공정비사
박준영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항상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은지의 말을 처음부터 귀에 깊게 들었다. 그리고 은지가 화이트보드에 그린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잠깐만요. 박준영이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함께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XA 203편의 초기 설계도를 열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정비사들이 사용하는 최신 설계도가 아닌 10수년 전 비행기가 처음 제작될 당시의 원본 도면이었다. 은지 양이 말한 연료 공급 라인 밑에 균열과 내번 플랩, 유압 시스템, 압력 강화는 초기 설계도에 존재하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술적 한계로 완벽하게 보완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기 점검에서 놓치기 쉬운 아주 미세한 오류입니다. 박준영은 빠르게 도면을 확대하며 은지가 읊조린 특정 부품 번호와 연결 라인을 확인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은지의 설명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다. 숨겨져 있던, 오랫동안 잊혔던, 그러나 치명적일 수 있는 설계상의 오류가 은지의 입을 통해 폭로된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비밀이 그녀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과 같았다.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이번에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와 충격,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경악으로 가득 찬 압도적인 침묵이었다. 한태영 기장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지더니 경악과 함께 깊은 후회로 물들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실수를 저지를 뻔했는지 깨달았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호주르 고즈르 에로 3, 호조토르 에로 2, 이륙까지 단 2초. 정비팀장과 다른 고위 간부들의 얼굴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이, 수십 년간의 경험이, 어린아이의 알 수 없는 능력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저 아이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수백 명의 목숨이 그들의 손에서 사라질 뻔했다. 출발 취소, 모든 검사를 중단하고 X의 2긴 3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사를 실시한다. 운항 본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렸지만 단호했다. 그는 은지의 말을 무시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뼛속 깊이 후회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태영 기장은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손은 무기력하게 바닥을 짚었다. 자신이 방금까지 비난했던 어린아이가, 그리고 자신이 경멸했던 이민주 승무원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그를 압도했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과 후회로 뒤범벅되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은지를 바라봤다. 그 작은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알 수 없는 말을 쏟아냈던 그 아이가 바로 자신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만함은 산산조각나고 그 자리에 깊은 존경심과 함께 죄책감이 파고들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이들, 즉 한태영 기장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은지의 말을 무시하고 이민주를 비난했던 다른 고위 간부들, 그리고 심지어 박준영조차도 모두 얼어붙었다가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처음의 의심과 비웃음 대신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은지의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신성한 계시였다. 박준영은 은지가 그려놓은 화이트보드 그림을 보며 경외심을 금치 못했다. 이민주는 은지를 품에 안고 떨리는 어깨를 다독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지의 승리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인정과 존중을 의미했다. 한때 조롱받고 무시당했던 작은 아이의 목소리가 이제는 수많은 생명을 지켜낸 구원의 목소리가 되었다. 사건의 여파는 거대했다. XA 이겐 3편은 전면적인 재검사 끝에 은지가 지적한 연료 공급 라인 밑의 균열과 4번 플랩, 유압 시스템, 압력 강화가 정확히 발견되었다. 이 결함들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존재했지만 당시에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숨겨져 왔던 문제였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 비행기가 예정대로 이륙했다면 고도 상승 중 연료 압력 문제로 인한 엔진 과열과 플랩 제어 상실로 치명적인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은지의 작은 외침이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기적 같은 사건이었다. 한태영 기장은 자신이 저지른 오만함과 편견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회의실에서 보인 자신의 태도와 은지에 대한 경멸적인 발언들로 인해 큰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모든 조사가 끝난 후 한태영 기장은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되고 겸허했다. 그는 언론과 대중 앞에서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사과했다. 저는 저의 오만함과 오랜 경험이 주는 맹신 때문에 한 아이의 순수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저희 무지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위태로울 뻔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항공안전위원회에 저의 조종사 자격 정지를 요청했으며 모든 직책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그는 은지와 이민주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다. 한태영 기장은 이제 더 이상 하늘을 나는 조종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항공안전의 새로운 옹호자가 되었다. 그는 항공사 내부의 오래된 관습과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한 자문위원회에 참여했고 어린아이의 직감과 같은 비정형적 정보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항공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절대적인 전문성, 이면에 가려진 인간적인 직감과 경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민주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항공업계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항공사로부터 용기 있는 시민상과 함께 특별 공로 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꿈에 그리던 자리인 항공안전관리 총괄이사로 승진했다. 그녀의 첫 번째 업무는 새로운 안전 프로토콜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민감성 감지보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는 승무원이나 승객의 이상 징후나 직감적 경고도 중요하게 다루고 이를 즉시 상부에 보고하여 검토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녀는 항공안전이 단순히 기계적 결함이나 날씨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섬세한 감각과 직감 역시 중요한 안전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려 했다. 가장 감동적인 소식은 은지에게 찾아왔다. 이민주는 은지의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다. 할머니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복 중이셨다. 은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밝게 웃고 있었다. 이민주는 은지와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은지야, 네가 우리 모두를 살렸어.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이민주의 목소리는 격정으로 떨렸다. 은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이민주의 눈을 올려다 봤다. 언니, 비행기가 아팠어요. 할머니도 아파서 비행기 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민주는 은지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은지야, 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힘이 있어. 혹시 스케치북에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것 때문이었니? 은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눈앞에 무서운 그림이 떠올라요.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비행기가 아플 때도 그랬어요.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비쳤다. 그 능력은 그녀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될 수도 있었다. 괜찮아, 은지야. 이민주는 따뜻하게 은지를 안아주었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언니가 옆에서 도와줄게. 네가 그 능력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쓸 수 있도록 도와줄게. 절대 무서운 짐이 되지 않도록. 이민주는 은지를 위한 특별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항공사 후원으로 은지가 원하는 어떤 학교든 어떤 교육이든 받을 수 있도록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은지가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 은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늘 혼자였다. 그녀의 그림도, 그녀의 불안감도. 그런데 이제는 그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겼다. 그것도 그녀의 특별한 능력을 인정하고 도와주겠다는 어른이었다. 은지의 작은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불안했던 마음속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다. 몇 년 후, 은지는 더 이상 작은 아파트의 창가에서 홀로 비행기를 바라보던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로 성장해 있었다. 할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고 은지의 성장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뿌듯해하셨다. 은지의 작은 방벽에는 더 이상 뒤틀린 잔의 그림이 아닌 비행기의 복잡한 엔진 구조나 항공 흐름을 정확하게 그려낸 정밀한 스케치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이제 항공안전연구실의 귀한 자료가 되었다. 그녀의 특별한 감각은 혼란스러운 환영이 아닌 비행기 시스템의 가장 미세한 이상조차 감지해내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발전했다. 그녀는 서울항공대학교 항공 우주공학과를 조기 졸업한 후 민감성 감지보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기여하며 항공안전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이민주 이사는 은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멘토였다. 그녀는 민감성 감지보고 시스템을 국제표준으로 확장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는 전 세계 항공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데이터와 인간의 직감이 조화된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민주는 은지의 능력을 단순히 예지력으로 치부하지 않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분석하고 발전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은지가 세상의 편견과 오해 속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은지는 자신의 특별한 경험과 이민주의 지원을 바탕으로 인사이트의 날개, Wings of Insight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은지와 비슷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감각이나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은지는 직접 강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의 혼란스러운 감각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음을 가르쳤다. 첫 강연에서 한 아이가 스케치북에 그린 은지의 어린 시절 그림과 너무나도 흡사한 뒤틀린 금속 조각들을 들고 와 은지에게 보여주었을 때 은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혼자가 아니야 라고 속삭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은지는 이제 21살의 어엿한 숙녀가 되어 이민주 이사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옆에 서 있었다. 저 멀리 하늘로 힘차게 솟아오르는 비행기들이 보였다. 그 비행기들은 은지의 어린 시절 그림처럼 불안하게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희망과 안전의 상징처럼 푸른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그 옆에는 은지처럼 특별한 감각을 가진 어린아이 몇몇이 이민주와 은지의 손을 잡고 비행기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지는 아이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비행기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줘.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을 하는 거야. 붉은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비행기들이 만들어내는 구름 한 점 한 점이 마치 희망의 날개처럼 보였다. 은지는 자신의 능력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이제는 그 능력을 통해 또 다른 아이들이 자신처럼 고통받지 않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온기, 이민주의 지지, 그리고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이 그녀의 삶을 따뜻하게 채웠다. 은지의 작은 어깨에 드리워졌던 무거운 짐은 이제 세상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날개가 되었다. 안전하게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처럼 그들의 미래 또한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용기가 운명을 바꿀 수 있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항상 길을 찾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감이 필요한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